이 독서의 목적이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셔도 됩니다. 네, 정보를 위한 독서가 있고 이해를 위한 독서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우리 독서 토론에 책 한 번 읽으면 좋아라고 얘기할 때 왼쪽을 생각해요. 정보를 얻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해를 위해서 이해를 하면서 어떤 통찰을 얻는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아이폰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싱킹을 하면서 그런 통찰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한테 산에 올라가면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게 왜 올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 같아요. 올라가 봐야지 좋은 건 아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이런 걸 얻어야지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게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의 수준, 우리 책에도 뭐 나온 얘기죠. 그냥 초급 독서가 있고, 개관 독서, 그다음에 이제 분석 독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이 3단계였단 말이에요. 이 책을 샅샅이, 그죠? 그냥 앞에부터 끝까지 몇 번씩 해서 시험도 보고 막 그 기억들이 있으셔서 이제 책 본다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시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그 내용이 남으면서도 좀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는 좀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통합 독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박상배 본부장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1000권을 목표로 보고 있어요. 물론 목표는 2000권인데 1000권은 무난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3권을 봐야지 가능한 분량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췌 독서를 하고 앞뒤까지 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부 이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책들은 술술 익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책, 뭐라 그러더라? 데카메론이었나? 무슨 책인가? 좀 어려운 책들은 그런 걸 어떻게 보냐 했더니 6시간 동안 봤대나 굉장히 맨날 한 달을 봐야 될 책을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이제 요약한 내용을 먼저 봤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머릿속에 딱 담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딱 본대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책들도 쉽게 딱 읽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이 생기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속독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빨리 읽으면 내가 머릿속에 남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부러 빈칸을 남겨둔 거는 이제 거기다 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서 써놓으세요. 여기 빈칸에 남아있는 거. 책이 이 살아있는 책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빈칸이 있죠. 거기. 예, 빈칸을 써놓으시고 우리 의미 없이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은 도끼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도끼로 머리에 그 고정관념을 깨서 그 사람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계적 책에서 제시한 거는 첫 번째 일단 독서하는 마인드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적 독서법대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바인더로 사후 관리를 하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독서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이 에빙하우스 망각국선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 1시간 지나면 절반 까먹고 정선희 대표님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1124 법칙. 그러니까 하루 뒤에 보고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2주 뒤에 4주 뒤에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은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해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책을 요번에 이제 3번째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3번째 볼 때는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해마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해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에는 사실 저도 약간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는 거지? 지금까지 저렇게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그 주변 지식들이 이해가 되고 하니까 해마는 일종의 뭐라고 하냐, 컴퓨터의 램 같은 역할을 하는데, 램에 들어왔다가 휘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들어오면 이 해마는 보내버려요. 이 보조기억 장치를 보내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구나 하고 해마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내서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거,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습. 속독은 내가 빨리 읽는 거고, 속습은 내가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해마란 거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배경 지식이 쌓이면 속도는 자동적으로 빨라지니까 속도에 대해서 너무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독서가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이와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본계적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본 것은 자기가 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니고요. 저자가 무엇을 봤냐.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가끔 이제 독서 토론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책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평을 해. 그럼 본인들은 책을 쓰셨는지 참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책을 쓰신 다음에 같은 레벨에서 비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책을 보고 토론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책이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뭔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내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이 책이, 모든 책이 이게 100% 다 맞는 책이 어디 있어요. 뭔가 일부는 조금씩은 틀리겠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실천할 거, 내가 그것만 얻어서 내가 실천하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이 책이 잘못된 걸 꼭 꼬집어가지고 한다, 이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계적 방식대로 하면은 이게 토론도 굉장히 효율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토론할 때, 그러면은 이 저자가 주장한 게 뭔지 그것만 줄줄 읽어도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지나쳤던 거를 다른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또 이 조별 토론에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토론에서 또 다른 분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해마에서도 이거 중요한 건가 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본계적 방식대로 이렇게 딱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책이 일방적인 저자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생각을,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돼요. 그죠? 암기해야 돼.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입식 교육만 사실은 받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우리는 요령도 모르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한 발상적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올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읽는 책 읽기, 노란 펜 나눠드렸죠? 그리고 이게 아주 휴대하기도 편하고, 뭐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 가방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휴대하시면서 밑줄을 그세요. 그 중요한 문장이다, 아니면은 뭐 사람 이름, 뭐 외래어, 이런 것들 헷갈리는 것들은 그냥 밑줄을 그세요. 밑줄을 그면 그냥 뭔가 주목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휘접기. 귀접는 거는요, 위에다 적으세요. 위에 걸 적고요. 이 왼쪽은 하지 말고 오른쪽만 적으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중요한 게 있다고 해서 왼쪽을 적지 말고, 그러면 이게 엉키더라고, 자꾸. 엉키니까 이 두 페이지를 한 장으로 보고 오른쪽
상단에만 여기만 귀적기 하세요. 그리고 뭐 아주 중요하다면 2번 접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번만 접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탭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을 안 하니까 뭐 모르시더라고요. 저거 이렇게 붙였잖아요. 파란 거, 본 거, 노란 거는 깨달은 거, 빨간 거는 적용할 거. 그래서 각 테이블에서 빨간 거를 한 장씩만 가져가세요. 빨간 거. 네. 빨간 거. 빨간 거를 한 장씩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냐면 책에 붙이세요. 맨 위에 딱 맞게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딱 그으세요. 붙이세요. 아니 요 앞에서. 네. 앞에서 맨 위에다가 붙이셨죠? 네, 맨 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빨간색 색연필로 줄을 걷는데 일단 노란 걸로 거볼게요. 노란색 색연필 있죠? 그걸 줄을 거보세요. 이 아래다가 그리고 딱 되면 노란 줄이 딱 거져요. 그죠? 그러면 그 아래다도 또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또 줄을 그세요. 그럼 한 줄이 더 거져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거보세요. 이때까지 실습을 하는 겁니다. 책 밑에까지 전부 다. 네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파란 거를 하나 빼세요. 파란 거 하나씩. 파란 거. 귀적기 하신 분들은 첫 번째 귀적기 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맨 첫 번째 거. 자, 본인이 표시한 거 중에 아무데나 그렇게 피세요. 본인이 이 페이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냥 피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귀적기 되어 있는 걸 피세요. 이렇게 펴시고 요걸 붙이세요. 파란 거를. 밖으로 나오는 게 색깔이 파란 색깔이 한 3분의 2 정도 되게 이 파란 색깔의 두께가 3분의 1 정도가 책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3분의 2 정도가 바깥으로 나오게. 파란 색깔이 3분의 2 정도가 바깥으로 나오게 해요. 맨 위에. 하셨죠? 그럼 이제 귀 접은 건 펴졌죠? 그럼 그 다음 귀 접은 거 또 찾아보세요. 파란 거 하나 더 꺼내고요. 예, 파란 거 하나 더 꺼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귀 접은 거에서 두 번째 우리 줄근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랑 안 겹치게. 그러니까 귀 접은 거 이제 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이 딱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자, 본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거, 노란 거 한번 꺼내볼게요. 깨달은 거. 일단은 귀적기 하는 데서 아무 데나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번째에다가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똑같이 3분의 1이 안쪽에 들어가고 3분의 2가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빨간 거 아까 색칠했던 거 있으니까 색칠했던 걸로 그냥 하세요. 색칠했던 거 빨간 거. 네, 빨간 거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일곱 번째니까 세 개, 세 개, 이게 두 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좁은 거 하나 찾아서 이 아래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죠? 일곱 번째. 본고 세 개, 깨달은 거 세 개, 적용할 거 두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보다 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10분 올라가시니? 네. 3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고 3분의 2가 바깥으로 나오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이제 노란 거 줄을 긋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중요해라는데 귀접기를 아까 했잖아요. 귀접기를 하면 이제 내가 보면서는 만약에 내가 책상에 앉아서 본다든가 뭐 내가 필기를 할 수 있는 데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적으면 돼요. 본 거는 맨 위에 상단에다 이렇게 적으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23페이지에 이제 독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밋밋하고 불안한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줌. 이게 저자의 말이 왠지 나한테 느낌이 오고 좋아. 그래서 적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하철에서 이거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적어놔. 생각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적는 거지. 쭉 접은 거 피면서. 아니 피진 않아요. 접은 거를. 그래서 요걸 일단 다 적은 다음에 요 파버 플래그 인덱스 스텝은 맨 나중에 붙여요. 다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뭘 적냐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마음의 위로.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마음의 위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적은 거 본 것 중에 키워드가 될 만한 거, 뭐 세 단어에서 다섯 글자 정도,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정도 되는 거를 여기다 적어놔요. 그러면 여기 쭉 보면은 다 적혀 있어요. 뭐 구체적 목표, 저자의 관점, 삶의 이정표, 실천할 거는 뭐 다른 것들. 이런 식으로 적용할 거는 뭐냐, 즉시 메모, 그 다음에 뭐 선한 영향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재독하고 삼독할 때 굉장히 빨리 봐요. 1시간 한 30분이면 봐. 30분 안에 이 책의 내용을 전체를 다시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덮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 다시 보려니까 엄두도 안 나. 이건 제가 이거 붙이는데 노력이요. 어차피 볼 때 노란 거는 큰 노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력 들어가는 거는 쓰는 거. 쓰고 여기다 태그 붙이고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15%에서 20%그 정도 노력만 더 하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우리가 재독, 삼독할 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까지 정성들이 안 볼 책들도 있어요. 뭐 소설책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책은 재독, 삼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소설책도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바로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사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안 빌리고 하는데. 아니면 그리고 이제 아까 본 거는 위에다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깨달은 거는 밑에다 써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쓰냐면 앞에 이렇게 깨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적어요. 뭐 원복, 원메시지, 원액션을 원칙으로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용할 것은 또 밑에로 쓰고요. 적이라고 쓰고 책 속 본격을 실천하여 죽은 생각, 아이디어를 즉시 메모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요. 적용할 것.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다 보면은 본 것만 잔뜩 나와요. 깨달은 거 잘 안 나와.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깨달은 거 많이 나와요. 그래도 적용할 거는 나오기가 좀 쉽진 않아. 근데 단계가 더 올라가면은 적용할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천할 게 그렇게 많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 번째 우리 재독 시간
정말 이거 단축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일단 여기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그 상하단 여백의 그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상단에는 본 것, 그 다음에 깨닫고 적용하는 것은 하단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궤적 방법을 하는 이유는 이 제독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쓰면서 반복이 되잖아요. 아까 1124 제독법 그런 거를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본궤적 방법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복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책이 넘어가면서 있잖아요. 다시 이제 뒤져본 걸 펴면서 쓰잖아요. 그때 책의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훑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근데 몇 권 하다 보면은 저게 괜찮아요.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책을 한 권 읽는 법은 알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책의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북바인더라고 하는데, 평생 독서 계획표, 월간 일정표, 주간 계획표, 체크리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책을 몇 권 읽고 계신지 아시는 분, 본인이 지금 올해 몇 권 읽었는지, 그거를 그래서 바인더에다가 써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양식이 나오죠. 그 양식에 있는 게 이제 이런 바인더예요. 바인더에 보면은 책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나를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내가 몇 권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올해 73권째 보고 있는데, 물론 다음 본 책도 많아요. 이렇게 발췌독만 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몇 권을 보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하는 것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는 뭐 하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런 유익한 점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독서 습관 만들기,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서 습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가족들이 협조해서 좀 거실을 서재로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을 늘 휴대하고. 그래서 저도 독서 습관을 가진 뒤로 가방을 바꿨습니다. 이 가방으로 거의 배낭 같은 가방인데 그냥 뭐 메고 다녀요. 그래서 바인더하고 책하고 꼭 한 권씩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은 왠지 이 손이 자유롭지도 않고 좀 무거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깨에 매는 거라 뭐 괜찮더라고요. 항상 휴대하고 있으면 내가 늘 볼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 뭐 10분 뭐 15분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부하는 학생처럼 뭐 따로 뭐 독서실을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자기한테 투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서 모임 가입 또는 만들기. 이게 모임에라도 정기적으로 나오시면 강제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학, 오디오북. 이거 혹시 실천하시는 분 있어요? 귀로 들으면서 그 책 보시는 분?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아, 그래요? 팟빵을 까세요. 팟빵. 요거요? 팟빵. 네이버 팟캐스트가 네, 까세요. 깔으라고 얘기했더니 안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실습을 해야 돼요.
판 깔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목록에 요 세 개를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개만 듣기도 사실은 벅차요. 딴 거는 뭐 볼 시간도 없고 가입을 해서 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아마 이게 구독 목록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시던가 해서 나중에 이걸 구독 목록에 추가를 하세요. 찾기에서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는 이제 TBS 교통방송에서 8시 반부터 9시까지 나오는 거를 하루 지나서 올려줘요. 얘를 올려주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화살표가 위에 있는 거는 다운로드를 안 받은 상태고 이건 다운을 받은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이렇게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스트리밍이 발생하니까 이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다운로드 받으면 그 짧잖아요. 데이터 쓰는 시간이. 물론 아니면 뭐 사무실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에서 하는 거고. 내가 저거를 듣는 거는 이동할 때 듣는 거지 사무실에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동할 때 데이터 쓰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미리 쭉 받아 놓으시고 하면 되고.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그런 게 나와요. 주택 청약 통장 활용법. 주식 감자를 하면 어려운 기업이 다시 살아나나요? 그다음에 뭐 엘리엇의 거액 배당과 삼성전자의 분할을 요구한 배경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약 이론으로 본 국내 기업 구조조정 문제. 금은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싼가? 뭐 이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뭐 신문 경제면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룬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요것도 좀 비슷하고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요거는 조금 딱딱하고 되게 재밌게 PD 둘이 되게 재밌게 하고 요거는 이제 좀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건데 김영환 교수라고 이제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분이 이제 전문으로 하는 게 이제 1인 기업, 그다음에 뭐 셀프 리더십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실수에 대하여 뭐 결심을 해도 계속 흔들려요. 경청 안 하는 상사 다루는 법, 거절도 결정이다. 효과적 1대1 프리젠테이션 성공 팁. 뭐 괜찮은 거 많죠. 그래서 요분이 하는 거는 이제 짧은 게 조금 많아요. 한 10분, 15분? 그러니까 어떤 방송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인이 차 안에서 소음 없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딱 올리고 뭐 이렇게 하시거나 본인이 이제 어디 특강을 나가시면 이제 뭐 1시간, 2시간짜리 이렇게 딱 하거나 그러면은 요런 그 자기 개발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들으면 또 굉장히 도움돼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책은 못 보는 상황을 할 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좀 괜찮았던 거는 제주도에서 그 특강했던 게 있어요. 그 뉴스킨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킨 화장품. 거기에서 그 특강한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1인 기업이거든요. 우리 하는 형태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강의했던 내용하고 우리하고 많이 접목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책을 읽는 거를 이제 난 눈이 안 좋아서 못 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책 읽는 게 더 쉬워요. 귀로 듣는 것도 조금은 이제 피곤하죠. 이 제약이 되잖아요. 오감을 동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다음에 이제 6번 전철 독서실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진짜 책 잘 읽혀요. 저희 고등학생 저희 딸도 커피숍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시험 때 도서관을 안 가고. 근데 이제 24시간 하는 커피숍인데 뭐 새벽 2, 3시까지 걱정이 돼가지고 가봤더니
거의 다 공부만 하고 있어. 저녁 10시에 갔더니 다 그러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음악도 들어가면서 뭐 약간 뭐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트렌드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뭐 제가 여름에 그랬어요. 여름에 굉장히 덥고 하니까 집에서 에어컨 틀 수는 없고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책 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책을 항상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메모하면서 읽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9번이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독서 모임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사실은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좀 부담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주변에 독서 모임을 만드는 거를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실천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미디어 기기 사용을 좀 줄여야지 아마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고 읽은 거의 10%만 기억을 한대요. 한 달 지났을 때. 근데 들은 것은 20%를 기억하고 본 것은 30%, 토론한 것은 70%를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면 95%를 기억한대요. 얼마나 바짝 긴장하고 이걸 공부했겠어요, 그죠? 당연한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례에서 이제 이랜드, 필독서가 500권이고 과장 진급 시에는 이렇게 해서 한 달간 거의 업무 전폐하고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진급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공부하고. 이랜드가 지금 옷 사업을 안 하려고 한대요. 다른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독서의 힘인 것 같아요. 독서를 해봤기 때문에 하고 전 그 회장부터 밑에 직원까지 다 독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옷 사업은 한계가 왔다라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독서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도 바꿨다. 이 책도 재밌어요. 주식회사 장성구이라는 책, 혹시 살만한 책은 아니고 도서관에 있으면 한번 빌려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이제 책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제일 밑에 있는 분, 나카타니 아키히로 씨는 4년간 4,000권 독서하고 4,000편의 영화를 섭렵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권씩 하루에 3권, 하루에 3편씩 영화를 보고, 이 사람이 29살 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그때 48살 때 19년간 780권을 저술을 했고요. 1년에 60권을 저술을 했대요. 근데 베스트셀러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책 한 권 내기도 힘든데. 삶의 균형이 깨졌다는 게 두 가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운동하고 독서. 운동을 안 한다는 거는 내 신체적인 자기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요. 독서를 안 한다는 거는 내 정신적인 자기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시간과 독서할 시간은 꼭 마련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독서를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건강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빠져들어서 놀 수가 없는 거야. 막 새벽 1시 넘어도 막 안 자고 막 이러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독서 시간을 좀 줄이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하니까 건강이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일단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가 20년 전인데 지금 심어도 된다고. 책을 보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에 봤으면 좋았죠. 진짜 좋았지. 지금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책이라는 걸 알고 열심히 한다면 정말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